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군사무기 강국 러시아 졸전의 핵심 무기 구매 줄줄이 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졸전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무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일전 이상은 수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7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당시 소련이었던 지금 1967년 7월 9일 모스크바 인근의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10월 혁명 50주년 기념하는 에어쇼가 열립니다. 당시 소련 공군의 최신 군용기들이 열병식처럼 하늘을 날랐죠. 막판에 등장한 전투기 내재가 유난히 사람들 눈에 띄었는데 그 이름은 미그 25기였습니다. 큰 주날개 그리고 두 개의 수직 꼬리 날개를 가진 이 전투기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앞선 디자인으로서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끌었었죠. 이게 미그 25기 그림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소련 공군도 미그 25기가 강력한 레이더 그리고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최고 속도가 마하 3.2, 시속 약 3200km 이상과 최고 고도 27km를 날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미그 25기의 성능을 뽐낼 기회가 났으니 그것은 1973년 이스라엘 부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공군은 마 3.25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시리아로 향하는 항공기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 F4 팬텀. 이 F4 팬텀이 이 항공기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죠. 그것이 바로 소련이 중동에 파견한 미그 25기 정찰형이었습니다. F4 팬텀이 미그 25를 따라잡지 못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미국은 충격에 빠졌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F4를 이제 대체할 F-14 톰캣 그리고 F-15 이글 등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죠. 일본입니다. 1976년 9월 6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타네 다테 공항에 소련 공군 소속의 미그 25기가 한 대가 비상 착륙을 해버려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조종사인 빅토르 벨란코 중위가 미국에 망명하려고 전투기를 몰고 일본으로 온 것이죠. 지금 미국 입장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완전히 미그 25기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비밀에 쌓여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호박이 덩쿠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그 25기를 분해하고 철저히 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너무 놀라웠는데요. 미그 25기가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라고 했지만 전투기 기능상 그저 그런 전투기였던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이죠.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더군다나 엔진의 수명도 너무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동성도 형편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레이더엔 진공관도 들어가 있어요. 전투기 기체는 고속과 고열을 견디는 티타늄의 함량이 너무나도 낮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0%가 강철합금이었고 티타늄은 겨우 9%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11%를 뭐가 차지하느냐? 11%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천하무적 그러니까 F4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천하무적이라고 그냥 베일에 쌓여있던 미그 25기가 이러한 신호가 여지없이 깨지게 된 상황이 이 갑자기 일어난 조종사의 미그 25기가 몰고 온 이러한 후폭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이젠 46년이 지났습니다. 46년이 지난 그리고
소련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러시아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보유한 무기의 실체가 제대로 증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군사무기 강국 러시아 졸전에 핵심 무기 구매 줄줄이 취소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뽐내고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한 세 종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T-90 전차, KA-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 판치르 S-1 야전 방공 체계. 이 세 가지가 러시아가 빛내준 무기들인데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러시아군이 일주일 내로 이들 무기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제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오릭스에 따르면 21일 기준, 지난달 10일 전이죠. 10일 전 기준 지금 러시아군은 20대의 T-90 전차, 그리고 13대의 KA-52, 7대의 판치르 S-1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T-90이 종이 호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4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방에서 불에 탄 T-90 전차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종군 기자가 올린 그림인데 뒤에 있는 탱크가 T-90 탱크라는 거죠. 그래서 T-90 탱크가 여기 적어졌죠. I mean, who could guess that the first Russian T-90 T-90M would be hunted down within day after their much advertised development to Ukrainian Kharkiv Oblas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T-90M 전차가 여기서 깨져버린 사건들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란 최신 전차를 이미 개발했어요. T-14 아르마타 전차는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 상황은 지금 좋지 않죠. 물론 지금 러시아가 루블화가 가치가 점점 더 상승한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내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T-14 아르마타의 실전 배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는 T-90입니다. 그리고 T-90이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이자 최신 최강의 전차로 불리고 있죠. T-90은 이라크군이 1990년 걸프전에서 미군의 M1에 학살당한 소련제 T-72의 후속으로 소련이 걸프전 이후 고심해서 만든 전차입니다. T-90은 반응형 장갑인 렐릭트와 능동 방어 체계인 쇼트라로 방어력을 높인 상황이죠. 이 T-90을 다시 개량해서 만든 것이 T-90M을 만들었습니다. T-90M과 같은 경우는 전장의 상황, 그리고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보여주는 전장관리 정보체계가 탑재가 됐죠. 2020년 제2 근위 기계화 사단에 100여 대 남짓만 배치할 정도로 러시아군에게는 매우 귀중한 전력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지자 러시아군은 지난달 말에 아끼던 T-90M의 긴급 투입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름을 떨친 미국제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이나 아니면 영국제 엘로가 아닌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구식 칼 구스타프에 당한 것입니다. 이 그림이 칼 구스타프 M4에 대한 그림인데 이것은 스웨덴의 사브가 만든 무반동 총이에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벌써 차이가 제블린이나 엔로우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칼 구스타프가 파괴한 M90M 사진 한 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90의 성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러시아군이 이 T-90의 운용을 너무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T-90은 서방의 동급 전차와 비교하면
방어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러시아는 10여 개국에 T-90을 수출했고 지금 2개국이 러시아제 T-90을 도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T-90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됩니다. 금이 가게 돼서 향후 수출 전망이 암울하게 되었죠.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KA-52 헬리콥터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도 이 KA-52를 걷어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KA-52는 러시아의 아파치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헬기는 3개의 블레이드로 단 로터 2개를 하나로 엮은 동축 반전식으로 만들어진 헬리콥터입니다. 다른 헬기와 달리 테일 로터, 즉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테일 로터와 경우에는 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최고 속도가 시속 315km, 그리고 경쟁자인 미국의 AH-64 아파치보다도 속도가 빠른 것이죠. 왜냐하면 아파치와 같은 경우는 293km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체면만 구긴 상황입니다. 호버링 중 KA-52가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호버링이란 헬기가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헬기를 딱 봤을 때 헬기가 그 자리에 수평처럼 머물고 있는 상황이 호버링인데 이 호버링을 하고 있는 중에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진 것이 아닌 대전차 미사일에 맞고 격추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지금 엘로나 아니면 제블린과 같은 것을 대전차 미사일로 보고 있고 지금 대전차 미사일이 아닌 대공 미사일이 아닌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 격추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KA-52의 잔해를 확인한 결과 여기 안에 약탈한 세탁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세탁기가 발견이 되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세탁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 반도체까지 빼서 써야 될 만큼 러시아군이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죠. 자, 이 그림이 K-52가 격추돼 떨어진 상황인데 자세히 이 그림을 보면 박스형으로 나온 그림 보면 여기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탁기에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다?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를 뽑아서 물건을 만들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무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세탁기까지 탈취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는 KA-52는 과도한 진동 현상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헬기와 같은 경우는 로터, 말하자면 엔진이 돌아서 회전하는 항공기라서 진동은 늘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동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KA-52는 진동 문제가 심각할 정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진동은 헬기의 비행뿐만 아니라 전자장비, 시커, 그리고 무장의 수명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동을 하게 되면 이 헬기 자체가 수명이 떨어져요. 유격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 KA-52의 다른 문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집트는 러시아에서 KA-52를 46대나 수입해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이 헬기는 엔진 출력 저하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항전 장비, 야시경 등 항법 장비의 신뢰도가 낮다고 이집트는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KA-52를 수입하지 않고 그 대신에 미국의 AH-64 아파치를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치레 S1과 같은 경우도 지금 신뢰가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야전에서 전투기나 미사일과 같은 하늘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지키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대공 미사일, 두 번째로는 대공포. 이
판치르 S1과 같은 경우는 대공포에 속하는데요. 판치르 S1은 이 두 가지의 무기를 한때로 엮은 복합체계, 다시 말하면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대공포도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무기를 한때 엮은 복합체계라고 합니다. 즉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를 한때 엮은 복합 무기라는 것이죠. 개발사인 KBP는 판치르 S1이 전투기나 헬기는 물론 무인기, 순항미사일, 스마트 폭탄까지 잡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체계라고 선전하고 있죠.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서 13개 나라에서 판치르 S1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를 고른데 까다롭다고 알려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판치르 S1을 구매할 정도로 판치르 S1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판치르 S1이 터키제 드론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에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판치르 S1의 레이더는 무인기를 탐지 추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무인기도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탑재가 된 개량형 판치르 S1도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실전에 판치르 S1에 관련한 업그레이드를 받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업그레이드된 판치르 S1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판치르 S1이 러시아군의 이동을 따라 다니다가 갑자기 바이락타르 TB2의 공습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죠. 판치르 S1은 리비아 내전, 그리고 시리아 내전, 그리고 터키,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의 공격에 번번이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는 러시아 무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졸전을 펼치면서 전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무기 수출국입니다. 현재 러시아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도 인도란 사실이죠. 인도의 국방장관이 연례적으로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와 KA-31 공중조기 경보 헬기 구매 계약을 취소를 했다는 사실이죠. 전쟁으로 정신없는 러시아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여기에 서방의 금융제재로 계약 관련 송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여기에 러시아가 앞으로 무기를 만들기 힘든 상황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제 무기의 정밀 부품은 대부분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반도체 칩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도체 칩과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군사 정용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용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부품들이 많죠. 부품 수익이 막힌 러시아가 냉장고나 식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반도체를 뜯어서 무기 제조까지 쓰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세탁기, 많은 냉장고들을 본국으로 이송했던 이유도 다 이 때문이죠. 이렇게 러시아 무기의 위상이 떨어지자 러시아 무기를 주로 사들이는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앞으로 K방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무기의 공백을 중국제 무기가 메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제 무기보다는 우리나라 무기가 더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